저는 이영애 SPT 하나의 상숙진 리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사례 발표하신 분이 제 사나이 리더님이신데요. 저희는 이 조이 순라인 디톡스를 하기 조금 전에 한 달 전쯤에 미리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한 달 하고 그냥 잘했다 하고 그냥 칭찬하고 그냥 멈추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전에 제안한 것처럼 우리가 이 디톡스를 처음 한 번은 경험을 해보지만 이 강력한 힘을 이제 본인이 체험해 보시면 이걸로 이제 평생 제가 이제 조금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성공한 디톡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독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 이렇게 조금 이제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어떤 병들이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서로 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독소를 어떻게 잘 배출을 하느냐,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디톡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게 이런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게 돼 있네요. 자, 독소는요 크게 내독소와 외독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외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관문이 어디죠? 호흡기나 피부, 여기 대표적인 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사,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이 제공이 되면 그것들을 흡수하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이런 화학 반응들이 사실 대사 활동이거든요. 이 대사 활동을 할 때도 독소가 나와요. 그래서 외독소도 관리하셔야 되고 내독소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남은 찌꺼기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들은요, 그 자체가 호르몬 역할을 해요. 여기서 놀라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독소 관리가 안 되면 내 몸이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디톡싱을 하는 거는 이 호르몬을 제자리로 잘 잡게, 기능을 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외독소에는 식품 첨가물 대표적이죠.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 황사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핸드폰, 우리가 거의 모든 핸드폰으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그다음에 화장품, 샴푸 이런 것들 다 외독소예요. 그리고 내독소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활성탄소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찌꺼기, 대사되지 않고 남는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내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소의 점유와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사 기능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이 독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지방을 좋아합니다. 이 독소가 관리가 안 되면 지방 사이에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소들은 순환계를 타고 혈관을 계속 타면서 돌면서 이 지방 사이에 쌓여 더 심각한 내독소의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 독소를요, 우리는 빼내는 체내 장치가 다 있어요. 그렇죠? 호흡기를 통해서도 나가기도 하고 또 림프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피부를 통해서 생식기를 통해서 다 나가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켜켜이 쌓인 거는요, 강력한 에너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강력한 에너지가 뭐죠? 단식. 디톡싱입니다. 자, 앞에서 나온 대로 해독작용, 인체의 그냥 해독작용으로는 많은 양의 체내 독소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내 몸의 해독 사이클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게 단식입니다. 보면은 축적된 독소는요, 이제 앞으로 간, 장, 신장, 폐, 피부, 림프, 혈액, 혈관 이것들이요 전부 다 시너지를 일으켜서 얘네들이 전부 같이 작동이 된 거예요. 작동이 되면서 정확하고 강력하고 그런 해독 모드로 바꿔서 이 장기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이제 해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 장기들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단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소화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소화 에너지를 단식을 통해서 안 함으로써 이제 이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대사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운동할 때도, 호흡할 때도, 심지어 배설할 때도 이런 데도 다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소화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해독하는 데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오토파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는요 일정하게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 이걸 끊잖아요. 이걸 끊으면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원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단백질, 세포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세포들 있잖아요. 얘네들을요 이제 에너지원으로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토파지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포 내 재활용 시스템, 세포 내에서 청소부, 분해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에 이제 해독이 되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이제 디톡싱을 하면 이제 이게 쭉 과정이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금식을 통해 소화의 에너지를 1도 쓰지 않고 나머지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오롯이 체내 청소와 치유에만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전에 수치 내려가시는 거 보셨죠? 그쵸? 살 빠지는 건 그냥 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내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걸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걸 못 깨달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그래서 해독이 끝난 이후에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유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청소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어 시스템이 되게 있어요. 정말 너무 조용히 잘 들으시는 거예요. 원래 갈수록 안 떨려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들으시니까 그러면 중간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디톡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 뮤지식도 잘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신규분들 빼고 뭐 하더라도 일주일은 완성했다 하시는 분 맞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주예요. 일주는 단식을 하기 때문에 내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약속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는 3일은 이틀 한 게 아까워서 하고 4일은 3일 한 게 아까워서 하고 5일은 4일 한 게 아까워서 해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유지식이에요. 유지식 때는 정말 음식이 들어오면서 정말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절식, 내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기간을 3개월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책을 좀 전달을 이제 우리가 필독서가 있는데 사실 이 디톡싱이 우리나라에 이제 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안내가 되기 시작했고 벌써 이 해독의 개념은 70년대, 80년대부터 그래서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모든 네트워크에서 전부 다 자기네 제품으로 디톡싱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조이그룹에서 하는 디톡스는 이 책 중에 저기 위에 하위 다이아몬드에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이것을 토대로 해서 뒤에 정신 유지식을 조금 책으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다 읽으셔야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성명이거든요. 내몸평요. 내몸평요. 박용용 원장님. 그것도 이제 필독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디톡스 내 몸을 살린다라고 하는 우리 가장 얇은 책 있죠. 선물로 전달하기 너무 좋고요. 테이블 미팅에서 좀 공유하기 좋은 책이에요. 쭉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활성산소와 음식 찌꺼기입니다. 디톡스라는 것은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 독소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독소를 없앤다는 뜻이고
독소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세포 활동과 신체 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건강을 되찾도록 하는 건강요법이에요. 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면 내 몸의 기능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톡스 요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네. 네. 아까 어디에 쌓인다고 그랬죠? 지방에 켜켜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사가 원활해지고 독소가 이제 제거가 되면 이제 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이제 체지방을 내 몸이 잘 이용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을 내 몸이 잘 이용하는 몸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 디톡스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만을 해소하고 싶다면 먼저 디톡스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디톡스 없이 그냥 칼로리 제한하고 겁나게 유산소 운동하고 해봐야 다시 요요가 가는 거예요. 디톡스는 기본입니다. 자, 디톡스를 할 때 섭취 가능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 미네랄, 물이에요. 기능식품이 많지 않았을 때는요, 과거에는 요 세 개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더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그냥 아예 굶었죠. 아예 굶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고 내 건강을 잃지 않고 그 단식을 하는 기간에도 충분히 영양을 넣으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또 그것도. 왜냐면은 좋은 거 많이 먹으면은 몸은 건강하고 좋긴 하겠지만 그 뒤에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계속 먹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룰이 있습니다. 그럼 저 뒤에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과일, 야채, 그리고 밑에 보이시죠? 견과류와 씨앗,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차. 공복을 이겨내는데 너무 좋아요. 허발티 있는 거 있죠? 그거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디톡스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술, 담배 자주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생활 자체가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죠.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일단 만성 피로, 통증, 무기력증 이거는 그냥 내 몸에서 독소가 아주 엄청 많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비만인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 제가 줄 서놓은 거 뭐가 하나 있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명체를 내가 잉태를 하고 할 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잖아요. 이 문구가 있는 거 보고 진짜 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는 우리의 목표기도 하잖아요. 사실 디톡싱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이 디톡스를 할 때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쭉 눈으로 보시면은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안 드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고기, 붉은 고기, 그냥 빵 유제품 너무 좋아하죠. 탄산음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단 음식 좋아하시고,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 그리고 바닥에 짠 음식. 사실 나쁜 소금, 나쁜 설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밀가루, 이렇게 흰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그 밀가루 옆에는 쥐도 없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방부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뒤에서도 조금 더 전달해 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한 거였죠? 독소의 중화와 배출을 돕는 필수 영양소는 일주일 안에 우리가 제품으로 섭취하실 거예요. 먼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우리 몸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했죠.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포막을 형성하는 필수 지방산. 사실 건강의 축, 우리 PM 이렇게 전달할 때 보면은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좋은 건 알았어요. 유산균도 좋은 거 알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캐시백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좀 뭐 먹어야 돼요? 하면 뭘 추천을 해드리세요? 거의 이제 질병에 연관해가지고 이제 질병이 조금 효과적인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 건강의 축의 기준에 맞춰서 질문해요.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건강의 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넣고 이제 디톡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체질 개선까지 이어지셔야 돼요. 그 기간만 참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음식이 당기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된 거거든요. 자, 영양소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클로로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클로로필은 식물의 피라고 해서 사람도 피가 있는 것처럼 식물도 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분자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마그네슘이고 여기는 이제 철로 이게 쉽게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전환이 된다는 거죠. 변환이 된다는 거죠. 이 식물의 피라고 하는 이 클로로필 분자 구조가 사람 적혈구 분자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밝힌 분이 노벨상이라고 말하거든요.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혈액 디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3위를 저희가 혈관 디톡, 혈액 디톡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선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파워 카페. 파워 칵테일, 50mg까지 야채 과일에 잎채소, 뭐 이런 야채 과일을 베이스로 하는 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이전에도 이 클로로필이랑 비슷한 영양제들이 엄청 핫했었어요. 홈쇼핑에서. 뭐 있었죠?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박수현 리더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PM에는 클로렐라 제품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분이 클로로필을 놔두고 스피루리나가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파워 칵테일도 물론 중요하고 클로로필 성분이 중요하지만 사실 혈액 정화를 할 때 혈관이 갖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L-아르기닌 단백질이거든요. 얘가 분해될 때 산화질소라는 기체가 발생되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대요. 1998년도면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 제품이 진짜 많아요. 약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이 산화질소 제품 하나 가지고만 또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시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산화질소라고 다 똑같은 산화질소가 아니에요. 산화질소를요, 동물성 단백질에서 이렇게 빼내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찌꺼기를 남겨요, 혈관에. 그래서 우리 거를 보면은 이 뮤노겐에 이 산화질소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산화질소 성분이 이제 뮤노겐인데, 얘는 완전히 식물성이죠. 거기에 플러스 혹시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되는 게 뭐죠? 항산화. 성분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찌꺼기를 대사시키는 비타민 B 조효소도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입니다. 그래서 혹시 산화질소에 대해서 정보를 알으셔가지고 내가 영양제를 먹고 있다. 그 디토피가 아니에요. 반드시 식물성에서 추출한 산화질소를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특히 심혈관에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가장 강력한 물질이 산화질소입니다. 안 드셔도요, 운동할 때 다 나와요. 운동할 때도 내 몸에서 산화질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보충하는 이유가 뭐죠? 점점 갈수록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충을 하는 거죠. 혈관 디톡스 L-아르기닌 섭취. 자, 산화질소는요, L-아르기닌으로 산화질소 합성 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기체예요. 자,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촉진, 지방 분해도 되고요. 그리고 강력한 혈관 팽창 물질입니다. 이 산화질소로 디톡스 효과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비타민, 미네랄, 물 가지고만도 할 수 있지만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를 제품에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면 당뇨 성장에도 좋고요. 엄청 혈관, 심혈관에 관계된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에요. 저희가 단백질 제품이 저희 회사에 2개가 있어요. 뭐죠? 프로쉐이커하고 그 다음에 웨이예요. 인체는요, 진짜 내 몸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볼 만큼 내 몸이 전부 다 단백질이고 모든 대사가 단백질 대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사산물, 뭐 불순물, 뭐 아까 전에 그거를 이제 청소하면서 이렇게 오토파지로 우리가 이제 좀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대사산물도 다 단백질이고 이 대사되지 않은 단백질이 내가 먹은 탄수화물, 당하고 결합됐을 때 당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칼로리 제한을 하고 그리고 단백질은 내 몸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공부를 해보면 왜 일주일 유속이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아미노산의 제품이 있다는 건 진짜 우리는 디톡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게. 그래서 아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다 똑같은 단백질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필수 아미노산 10개, 그리고 비필수 8개 해서 총 18개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을 찍었잖아요. 쭉 세보세요. 18개 맞습니다. 그리고요, 단백질이 너무 많으니까 단백질을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식물성 대두단백질도 좋다고 그러고 산염류도 좋다고 그러고 좋은 단백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좋은 단백질을 내가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류신 성분이 꼭 있어야 돼요. 류신은 간에 흡수되지 않고요, 그냥 바로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류신 성분이 없는 만약에 단백질을 먹고 있다 그러면 헛먹는 거예요. 헛드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근육 생성을 이제 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 D예요. 이 아미노산은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호르몬과 같은 거예요. 걔하고 이게 시너지가 있거든요. 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미노산을 리스토레이트하고 같이, 이거 왜 같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코엔자임 Q10도 있죠. 저희 레시피에는 듀오예요. 듀오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거든요. 자, 코엔자임 Q10은요, 그냥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네.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은 데가 심장이거든요. 얘가 에너지를 낼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 관여하는 영양소예요. 얘가 조효소거든요. 얘 없으면요, 에너지 발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톡을 하면서 에너지가 딸리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러면 콩큐텐을 챙겨서 드셔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요, 디톡스에서 왜 먹을까요? 그쵸? 사실 요요 방지를 위해서 오메가3를 드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요요, 이때 오메가3가 꼭 들어가요. 위세 염증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역할이긴 한데 요요 방지를 위해서는 그래서 듀오가 좋은 거예요. 둘 다 드실 수 없으니까 두 개 다 드시는 거거든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디톡스 프로그램 과정을 책에서 이제 제가 좀 발췌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께 7일 하는 이 7일 디톡이 그냥 음식으로 했을 때는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주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모노 다이어트는요, 특정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거예요. 효소. 고온에서 살균돼서 다 죽은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식. 근데 우리는 저온은 속성. 살아있는 효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소화에 사용하고 나머지 거대한 양의 에너지는 뭐에만 쓴다고요? 이것이 청소와 치유에만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치유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을 먹고 그리고 내 몸은 계속 청소를 하고 두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면 지금 1년에서 4년 동안 내가 해동물질로 영양을 먹었다. 그거에 기간을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을 줄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사이클 같이 돌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밑에 보시면 똑같이 살아있는 음식은 열에 의해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음식이다. 그리고 과일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야채. 그리고 밑에도 오로지 살아있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제안하는 게 단백질과 견과류와 씨예요. 아까 똑같죠. 그 디톡스 얇은 책에서 나온 거랑 똑같죠. 이거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원과 지방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먹는 거 같아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한 줌 먹어야 되고 얼만큼 먹어야 되고 깡통 주스를 먹으면 안 돼요. 훨씬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다 돼 있는 주스를 먹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도 막 제한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걸 골라서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먹는 주스로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뒷독하면서도요 호전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이건 호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혈당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아까 전에 저기 뭐지 앞에 영상 틀어주셨잖아요. 거기서 보셨나요? 원래 굶는 거예요. 굶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먹을거리가 없어서 사냥 그 공복이 엄청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몸에 에너지원이 들어오고 나쁜 게 들어와서 내 몸을 대사시킬 때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효소들 중에서요, 굶었을 때 저혈당을 방지하는 그런 물질들이 훨씬 많아요. 거의 10개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혈당을 제어해주는 호르몬이 뭐죠? 인슐린 하나예요. 그럼 그것만 봐도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전학적으로 나오는 물질만 봐도 내 몸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나는 이거 하다가 죽네 사네 이거 무서워서 못하네 영양제로 비비대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도 꼭 하셔야 돼요. 일단 몸이 안 좋으시니까 청소를 한번 하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 또 기간과 횟수 여기서 제한하는 건 뭐냐면요. 6개월 동안 한 달에 이렇게 일주씩 하는 이 프로그램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3주에도 할 수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그거를 6개월을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6개월을 해야지 내가 그 다음엔 하루를 하던 48시간 디톡을 하던 아니면 뭐 5대2 디톡을 하던 5일은 먹고 이틀은 또 굶고 하는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이 있거든요. 그때 적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자, 먼저 3주간의 일반식 일주에 주스로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 제안했고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일반식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단백질식을 넣잖아요. 이틀을 넣든 3일을 넣든. 근데 그 다음에 음식물 들어올 때도요. 바로 그냥 음식물 먹으면 안 돼요. 유동식. 그래서 보식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것도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쭉 보시면 3일은 하셔야 돼요. 혈관 디톡. 3일은 하셔야 돼요. 오롯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본 영양소인 오메가3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혈관, 윤호겐을 넣고 이게 밥이다 생각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 공복입니다. 공복 4시간에서 5시간. 그래서 디톡 기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좀 늦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 짧아야지 공복 4시간이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요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레시피를 보시면서 그 시간도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는 오롯이 비타민, 미네랄과 윤호겐, 그 다음에 듀오, 필수 지방산만으로 혈관 디톡을 하고 매 끼니마다 1시간 후에 리스토레이트를 한 포씩 디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느끼실 거예요. 에너지가 참 안 딸린다. 밥을 안 먹는데도 참 희한하다. 근데 에너지가 안 딸리는 제품으로 디톡하는 것도 참 복이 세요. 다른 데는 부들부들 떨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들어 누워있어야 돼. 그래서 힐링센터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 디톡하시는 분들 그냥 누워있잖아요. 그냥 깨다가 눈 뜨면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활동 다 하시고 교육 다 나누시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에너지는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3일을 했으면 일주일 완성이기 때문에 뒤에 단백질식이 4일로 가고요. 컨디션 보시면서 내가 혈관 디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좋아서 더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5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4일을 하면 뒤에 단백질식은 3일, 5일을 하시면 단백질식이 뒤에 이틀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완성을 하시는 거죠. 이때는요. 아침, 저녁은 내가 먹는 주스 습관으로 그냥 루틴 잡으시고 단백질이 이제 답이에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웨이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실 웨이 2스푼에 프로쉐이프 2스푼을 집어넣고 하면 물이 지금 제가 500ml 보통 450에서 500ml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프로쉐이프를 안 넣었어요.
그리고 파워 칵테일. 사실 아미노산하고요. 아미노산하고 유산균하고 조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그냥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를 5번을 못 먹겠다는 거야. 자기가 원래도 밥을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이거 챙겨 먹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은 파워 칵테일에 그냥 아미노산만 넣어서 이렇게 드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변형은 조금 가능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레시피대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때는요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뒤에 유지 기간을요 내가 3주를 하는 건데요. 일단 프로그램에 1주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어차피 3주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저한테 그냥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했다 이러는데 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무너질 때쯤 다시 한번 또 리셋하시고 다시 한번 리셋하시고 쉬워요. 이게 훨씬 쉬워요. 3개월을 유지하고 막 8주를 유지하는 것보다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이게 훨씬 쉽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톡스 제품 어때요? 가격? 내가 만약에 신규를 만났어요. 2주 동안 너 진짜 체중부터 시작해서 혈관 디톡을 싹 할 건데 이 정도 제가 세팅을 해줄 거야. 가격대가 60만 원대 어떤가요? 좋아요. 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도 더 줄일 수 있어요. 난 팍팍이랑 먹을래 하면은 프로셰프도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 하나가 왜 망고 마시고 저녁 때는 초코 맛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뭐 망고 맛을 먹어라, 초코 맛을 먹어라, 뭐 이런 것들 합의다이아몬드 색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좋은 경험이 있으면 레시피에 이렇게 얹으시는 거예요. 저는 자 우리가 아미노산이 너무 좋아요. 1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청이야. 동물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먹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건을 제가 막 이제 안을 해드렸고 보면 저녁 때는 비건을 안 먹어요.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저녁 때는 초코 맛이 입맛을 잡아줘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좀 달게 먹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콜라겐이랑 같이 넣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합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밑에 시너지업 추천 제품이라는 것은 제너레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듀오를 굳이 안 하시고 그냥 2포를 넣어서 드시면 돼요. 여기서 호르몬 뒤에도 나오겠지만 호르몬이 되게 관여를 하거든요. 제가 디톡스를 할 때. 그래서 생리중 뭐 이럴 때는 날짜를 좀 피해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호르몬에 좋은 것들이 뭐가 들어있죠? 어디에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제너레이션. 나는 호르몬 관리도 조금 하면서 하겠다. 하면은 이제 좀 비싸지만 제너레이션에 코큐텐이랑 듀오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하시면 되고 시밸런스는 무너졌을 때 내가 확 무너질 예정이야 이제. 그럼 그 전에 또 처방이 있어야 되지, 주사는. 시밸런스를 드시고 드세요. 그죠?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그 전에 드시고 또 지나서 바로 또 리스토레이트 드시고. 정말 우리가 일반식을 유지하면서도 체중 변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500g씩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요. 디톡스에 최적화된 제품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같이 병행하잖아요. 만약에 2주만 딱 요거 하고 만약에 이제 먹을 게 없어. 나 돈을 안 써 이제. 오토십도 가입 안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유지를 해주는 어떤 강력한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3일 디톡. 3일 꼬박 계산하면 72시간이거든요. 근데요, 18시간도 디톡하실 수 있고 24시간, 48시간 다 있어요. 근데 72시간은요, 오토파지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 몸에서 일단 끌어다 쓰는 에너지 원을 다 쓰는 기간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 72시간 제가 잠깐 봤는데 내가 48시간 굶었을 때, 72시간 굶었을 때, 그 다음에 뭐 16시간 굶었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다 달라요. 뒤로 갈수록요, 치유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줄기세포 활성화된다는 거 아까 보셨나요? 안 봤죠? 아무도. 저만 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72시간을 제한을 드리고요. 클로로필 혈액 정화 기간, 이 72시간은 오롯이 비타민, 미네랄, 유노겔, 듀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축적된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축적된 에너지는 간과 지방에 있는 당을 먼저 다 쓰고 넘어갈 때 이제 단백질에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충분한 단백질 공급원을 넣으면서 내 몸의 구성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디톡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가포식 순서는 이렇습니다. 에너지를 일단 갖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몸에 나쁜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몸에 병원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해독이죠. 자, 단백질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탄수화물과 지방, 지방에서 쓰다가 그다음에 단백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식은요, 일반식 전에 먹는 음식으로 이 보식의 뜻은 음식으로 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치대 디톡을 잘하다가 갑자기 막 땡기는 음식을 막 먹었어요. 그러면 그 데미지는 누가 받아요? 내 몸이 또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을 뺐다가 다시 또 막 이제 막 독을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 보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액체 주스를 일반식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스타트하는 시간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뒤 전에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2주라고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제품을 하나도 안 드셨던 분들은 2주 정도는 우리 제품을 좀 드시다가 디톡스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디톡스 안 해도 한 포 먹어도 막 실려갔네, 뭐하네, 막 이런 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조금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그거 아니신 분들은 음식으로 2, 3일 정도, 적어도 전날 점심부터는 소식을 하시다가 디톡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굶은 거니까 내가 오늘 야식을 다 먹고 시작을 하니까 이러면요, 그것도 데미지 누가 받아요? 본인이 다음날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식 아까 얘기했죠? 굶을 때보다 음식이 들어올 때 전제가 훨씬 더 힘들어요. 자, 이때는요, 핵심이 불필요한 것은 먹지 않겠다. 뭐만 끊으시면 되냐면요, 주전부리 끊으시면 돼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딱 끊어도 공복이 유지되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제 편법을 쓰실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점심 저녁을 일식을 보직을 했는데 2번을 먹었다고 해도 공복 유지하면서 한번 체중을 한번 재보세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결론은 많이 먹어서 체중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먹어서 체중이 올라간 거예요. 이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말. 그래서 공복 유지가 너무 중요해요. 점심 때는. 대신 식단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식 위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샐러드 이런 건 너무 좋죠. 샐러드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자, 한식 위주의 식단을 먹고 절대, 그리고 과식하지 않는데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저 시간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때 일반 음식이 들어올 때 청동식품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책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 있죠. 튀긴 음식, 뭐 흰빵, 유제, 유제품 이런 거 드시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점심 일식을 길게 했어요. 2주가 아니라 3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요, 그분은요, 요요가 없습니다. 입에서 거부예요. 입에서 거부예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호르몬 얘기를 아까 해드리려고 하는데, 내가요, 지금 디톡을 하는 게 아까 전에 내 신체 기능을 좋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요, 호르몬하고 효소예요. 내 몸에서 아무리 나쁜 게 들어와도, 내가 아무리 질병에 노출이 돼 있어도 얘네들이 정상작용을 하면은요, 나는요, 다 배출하고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독소가 얘네들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칼로리 식단. 1년간 8.5%의 체중 감량을 했는데, 이거 평균이에요. 저칼로리. 탄수화물 안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고단백 식단을 했어요. 얘는 6개월 만에 10%의 체중의 감량이에요. 근데요, 격일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내가 6개월을 하면 11%의 체중 감량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요약하자면,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넣으면서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고단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포만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얘가 분해되는 데는요, 진짜 많은 열량을 소모해요. 그래서 체지방은 빠지면서 내가 단백질을
그리고 인슐린 저하수 증가, 지방으로 저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르몬의 문제가 에스트로겐 이런 거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 뭐죠? 제너레이션 50을 드시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저는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걸 하면 이제 또 가성비가 떨어져요. 자, 안내를 해주시고 자, 쭉 읽어서 보실 때요. 그냥 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맨 마지막에 얘기했네요. 디톡 기간에 에너지 난다고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적어도 3일 정도는 휴식과 수면 그리고 생리를 만약에 하시면은요 이 3일 디톡 기간을 좀 피해서 자기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조이 디톡의 차별성은 단연 필수 영양 레시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성비 좋고요. 그 다음에 드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하나도 안 딸려요. 안 딸리고 그리고 요요는요 저희가 그 뒤에 일간식 관리, 공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밴드에서 서로 소통해요. 소통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호전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제품을 쭉 이렇게 드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부치. 정말 입냄새 많이 나거든요. 하는 기간에는 본인이 본인 입냄새를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스5 같은 것도 이제 되게 그거 하고 사실 점막이 재생도 가장 빨리 되지만 반응이 호전에 대한 반응이 가장 빠른데요. 그래서 입부터 시작해서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장까지. 그래서 다 여기에서 호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점막 타고 그래서 입속 염증, 점막 재생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톡하면서 입이 막 빠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냄새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요 통증이 있는데 두통 원래 이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반나절이면 없어져야 돼요. 다시 또 생기더라도 근데 내가 어디 특정 부분의 통증이 디톡을 하면서 이틀 이상이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면 이제 병원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제안해 주신 분이 그리고 장에서 엄청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디톡하면은 막 미친 듯이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점막이잖아요. 그래도 얘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름이 펴지고 남은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거기가 이렇게 제자리를 잡는 소리래요. 이 정도 룰 3개 정도는 조금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고 자 디톡스는 다 필요한데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참고만 하고 또 이분한테 맞춰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여기서 임산부 수유부는 디톡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생리기관중 호르몬 항상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요 암도 진행 중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회복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좀 디톡을 보내드리고 당뇨가 일형 당뇨는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조금 위험하다기보다 힘들어서 못하세요. 원래 저혈당인데 더 이게 음식물이 안 되면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고 그다음 쭉 내리고 근데 이제 혈전 예방제나 부정맥약 이런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는 뭐를 해요? 디톡을 하는데 영양물질 안 넣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민노행 같은 거 넣잖아요. 그래서 정도 차를 중증 정도를 보고 안내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섭식장애, 호출 끼고 뭐 이러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쭉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얻으려 한다면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이든 그 가치를 계시할 것을 내놓아야 한다. 내놓으실 준비가 되셨죠? 네.